K뷰티의 전도사인 아모레퍼시픽의 시작은 서경배 회장의 할머니 윤독정 여사가 동백기름을 짜서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단지 먹고살 요량으로 윤 여사가 시작했을 때는 가내수공업 규모였지만 현 회장인 서경배 회장의 아버지 서성환 회장의 대에서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서경배 회장은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 창업주 서성환 회장의 차남으로 1997년부터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업을 상속받아 편안한 생활을 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IMF의 파고를 넘고 아버지가 태평양을 경영할 때보다 무려 20배 이상 성장시킨 진정한 경영의 승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의 총수인 서경배 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경배 회장은 97년 태평양화학회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바로 IMF라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 몰렸고 이는 태평양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태평양은 9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하던 상황이었기에 비교적 무리 없이 IMF라는 파고를 넘어서게 됩니다. 서경배 회장이 당시 구조조정을 하면서 남긴 두 가지 성공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비주력 사업이던 태평양 증권을 성경에 매각한 것입니다. 태평양이 증권사업에 진출한 게 89년이었는데 SK에 매각한 것이 91년입니다. 사실 당시 태평양 증권 매각 결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모기업인 화학보다 규모도 컸고 이미 3년 연속으로 흑자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장품의 미래를 걸고 본업에 집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범적인 구조조정은 바로 태평양 돌핀스의 매각입니다. 사실 태평양 돌핀스 창단은 선대인 서성환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었죠. 그러나 화장품 기업에서 남성 위주인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수익도 나지 않는 일을 무리해서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판단하에 매각 작업을 추진하게 되고 95년 현대그룹에 470억 원에 매각합니다. 지금 봐도 기가 막히는 게 애초 현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인수한 것을 현대유니콘스에 매각하면서 현금 400억 원을 얻을 수 있었고 실제 가치를 반영하면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의 수익을 남기며 매각한 국내 프로구단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선제적 구조 조정의 효과는 IMF 때에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90년대 초 24개에 달하던 계열사가 95년이 되면 17개로 줄어들게 되지만 이러한 외형 축소와 내실 다지기로 IMF 시절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할 때 98년 태평양은 오히려 150억 원대의 이익을 내며 선방한 것이죠.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은 R&D와 마케팅에 쏟아부으며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서경배 회장 취임 후 아모레퍼시픽의 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연구 투자, 둘째 타겟 연령대에 입각한 브랜드 설정,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 진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투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97년 세계 최초로 주름 개선 화장품의 핵심 성분인 레티놀의 안정화 성공, 2008년 에어쿠션 개발의 성공 등으로 업계에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특히 에어쿠션은 기존 화장품 업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품으로 첫 출시 후 10년도 지나지 않아 누적 판매량 1억 개에 달하는 대표 상품이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의 세그먼트도 분할하여 타겟 연령대별로 20대를 위한 라네즈, 30대 이상을 위한 마몽드, 럭셔리 시장에서 승부할 설화수를 출시하여 상품을 준비한 덕분에 전체 연령대를 아우르고 저가부터 고가까지의 시장을 포괄할 수 있게 되었죠. 아모레퍼시픽은 1988년 저자극성 화장품 순을 프랑스에 선보였고 92년에는 리리코스라는 브랜드를 역시 프랑스에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브랜드 모두 고전 끝에 현지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죠. 해외 시장 진출은 삼수 끝에 이뤄지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화장품이 아닌 롤리타 램피카라는 향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아직 아모레퍼시픽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는지 디자이너 롤리타 램피카와의 협업을 통해 향수를 출시하기로 결정했는데 97년 출시 후 런칭 1년 만에 디오르나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시세이도도 유럽에서 인지도를 심는데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과 비교해 1년 만에 프랑스 향수 시장에서 6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니 아모레퍼시픽이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죠. 제품 개발, 사업 전략 설정, 해외 진출을 치밀하게 준비한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대 중반 드디어 완전히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류의 시작은 2002년 배용준, 최지우 주연의 겨울 연가에서부터입니다.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외국 미디어 문화의 아류라는 이야기를 듣던 한국의 컨텐츠가 겨울 연가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방송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국 스타일의 화장법도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이전부터 해외 시장 공략에 도전해왔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 더 페이스샵과 같은 브랜드들도 이즈음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게 됩니다. 국내의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의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본격적인 도전이 바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이죠. 의외로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선 것은 IMF 시절이었던 97년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해외 브랜드가 1위였던 것이죠. 2000년대까지도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 아시아의 각국에서 화장품이라고 하면 영국이나 프랑스 회사들의 브랜드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한편으로는 백인들과 다른 동양인들의 피부톤에 맞는 화장품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처음부터 이런 니즈를 잘 파악하고 제품 개발에 몰두했고, 2000년대 중반에는 전지현을 라네즈 모델로 기용하는 등 한류 스타들을 통한 광고로 아시아권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수준 높은 상품을 개발하고 때마침 한류 열풍까지 불어오자 그야말로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화장품을 사들이기 시작한 2015년에는 사상 최초로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해외 브랜드 화장품 수입액을 앞질렀죠. 요즘 우리나라 브랜드들의 완성도를 생각하면 신기한 일인데, 화장품 분야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이 10년도 안 된 것입니다. 이런 성공으로 서경배 회장은 2015년 한때 이건희 회장을 누르고 12조 원의 주식 평가액으로 국내 주식 부호 1위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5년 연초에는 평가액이 6조 원가량이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성장에 주목한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로 주가가 폭등한 덕분이었죠. 2015년까지 거침없이 성장하던 K-뷰티 산업은 2016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인해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인 중국과 관계가 악화된 것이었죠. 이후 벌어지는 한한령 등으로 인해 엔터 분야는 물론이고 한류 효자 상품이었던 각 브랜드들의 화장품들까지 크게 된소리를 맞게 됩니다. 한한령은 아직까지도 회복된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데다가 이후 코로나까지 터지게 되면서 한때 최고 45만원에 달하던 주가가 2021년 10월 현재 17만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강력한 도전과 중국 내에서의 전략 실패로 인한 것이었죠. 그러나 글로벌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에어쿠션의 뒤를 이을 상품으로 맞춤형 화장품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맞춤형 화장품 시장은 50여억 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마다 다른 피부의 특성을 볼 때 이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레에서는 명동의 아이오페랩 매장을 재단장해 테일러드 프로그램, 3D 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 등을 선보이고 있죠.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 외형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도 2020년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1,4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줄어든 이익이 1,400억이면 도대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도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탄탄하게 관리한다는 것이겠죠. 서경배 회장과 아모레퍼시픽의 성장 DNA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서 회장의 아버지인 창업주 서성환 회장 시절에는 아모레 아줌마들을 내세워 1964년부터 방문 판매로 이후 15년간 연평균 30에서 60%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는데, 1985년 아모레의 국내 매출 중 85%가 방문 판매에서 나왔죠. 서경배 회장 취임 이후에는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는데, 바로 마몽드 브랜드를 유통점에서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런칭한 것입니다. 이는 방판 방식에 불만을 느낀 젊은 여성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었고, 불과 3년 만인 94년 마몽드는 단일 브랜드 최초로 연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죠. 즉 아모레는 상충하는 듯한 두 가지 판매 방식에서 모두 성공을 이룬 경험이 있는 것인데, 끝없는 자기 혁신이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서경배 회장의 성공을 응원합니다.